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는 걸로 당뇨나 치매 같은 걸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는 그런 기술에 대해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받은 신영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G2G 바이오라는 회사하고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라는 이노램프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기술이 단순히 약효만 오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혁신적인 건지, 또 왜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는지,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떤 점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보자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이노램프라는 이름,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가요? 네, 이노램프는요, 약물을 아주 작은 입자에 담아서요, 몸 안에서 천천히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된 약물 전달 시스템 DDS 플랫폼입니다. 핵심 재료는 이제 PLGA라는 생분해성 고분자인데요. 이걸로 한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되는 아주 미세한 구슬, 그러니까 미립구라고 부르는 걸 만듭니다. 아, 미립구고요. 그러니까 약물을 아주 작은 캡슐 같은 데 넣어서 주사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캡슐이 몸 안에서 서서히 녹으면서 약이 나오는 방식이고요. 정확합니다. 이 PLGA 미립구는 몸 안에서 물하고 이산화탄소 이런 무해한 물질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요. 분해되는 속도를 조절해서 약물이 한 달 아니면 그 이상 꾸준히 방출되도록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약을 먹거나 자주 주사 맞을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 주사로 치료 효과를 유지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와, 매일 약 챙겨 먹는 거 깜빡하거나 주사 맞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획기적이겠는데요? 특히 치매 환자분들처럼 꾸준히 약 복용 관리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더 그럴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복약 순환도 개선. 이게 이 기술의 아주 큰 장점 중 하나죠. 그런데 이노램프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요, 단순히 약효를 오래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PLGA 기술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는 시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조 방식부터 좀 달라요. 아, 제조 방식이요? 어떤 점이 다른데요? 이노램프는 막 유화법이라는 공정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미세한 구멍이 뽕뽕 뚫린 막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걸로 굉장히 균일한 크기의 미립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왜냐면 크기가 막 들쭉날쭉하면 약물 방출 속도도 일정하지 않게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균일한 게 중요하군요. 네, 여기에다가 연속 용매 제거라는 공정을 더해서요. 제조 과정에서 썼던 유기용매 같은 불순물 있죠. 이런 걸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또 대량 생산도 좀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균일한 품질의 미립구를 효율적으로 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오래가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잘 또 균일하게 약물을 전달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리포트를 보니까 약물 함량을 높이고 초기 방출을 조절하고 심지어 염증 반응까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사실 PLGA 기술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 네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PLGA 미립구 기술 자체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실제로 상용화하는 데는 몇 가지 좀 큰 어려움이 있었죠. 첫째는 미립구 안에 약물을 충분히 많이 넣기가 좀 어려웠어요. 약물 함량이 낮으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사해야 하니까 불편하고 통증도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주사량이 많으면 아프죠. 네, 이노램프는 이제 특허받은 첨가제 기술을 써서 약물 탑재율을 높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아, 주사량이 줄어든다는 건 환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큰 장점이겠네요. 그럼 초기 방출 조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PLGA 미립구 주사제는요, 초반에 약물이 확 하고 많이 나오는 초기 방출 현상,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오면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또 너무 적게 나오면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그런 거죠. 아, 적절하게 나와야 하는군요. 그렇죠. 이노램프는 이 초기 방출량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약효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내는데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염증 반응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까 PLG에는 생분해성이라 안전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PLJ 자체는 안전하게 분해되는데요. 근데 이 분해 과정에서 주변 조직에 약간 산성 환경을 만들어서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 염증이요? 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 미립구를 이물질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약물이 제대로 흡수돼서 효과를 내는 비율, 이걸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염증 때문에 약효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군요. 이 문제를 이노램프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접근법이 나옵니다. 뭐냐면 약물이 든 미립구하고요. 아주 소량의 항염증제, 예를 들면 덱사메타손 같은 거요. 이게 담긴 미립구를 같이 투여하는 거예요. 아, 약물이랑 항염증제를 같이요? 네네. 일종의 소방수 역할을 하는 미립구를 함께 보내는 거죠. 그래서 PLGA가 분해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염증 발생을 초기에 딱 억제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염증 때문에 약물이 손실되는 걸 막고 결과적으로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적 장점, 그러니까 고함량 탑재, 초기 방출 조절, 그리고 염증 반응 억제, 이게 다 합쳐져서 이노램프 플랫폼의 경쟁력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로 어떤 치료제 개발에 적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리포트에 보니까 여러 파이프라인이 언급되어 있던데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은 뭔가요? 네,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들이 이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GB7001입니다. 이건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1개월 지속형 당뇨 및 기만 치료제예요. 아시겠지만 요즘 제일 뜨거운 분야 중 하나잖아요. GLP-1 계열 약물. 아, 그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약물의 성분이군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로 만든다 이 말이네요. 와, 그렇습니다. 현재는 매일 맞거나 아니면 매주 맞아야 하는 주사인데 이걸 월 1회로 줄여서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죠. 이미 글로벌 에이사라는 곳이랑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고요. 올해 안에 임상시험 계획, IND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3개월 지속형 GB7003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이 분야에서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상용화만 된다면 이건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파이프라인은 어떤가요? 치매 치료제도 있던데요? 네, GB5015라고 이건 도네페질 성분의 1개월 지속형 치매 치료제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아리셉트 같은 경구용 약인데 이건 매일 복용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월 1회 주사로 바꾸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복용 관리가 어려운 치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 국내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요. 특히 고함량 버전 GB5015A라고 하는데 이건 캐나다에서 단회 투여 임상 1상을 마치고 다회 투여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요. 이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국내 판권은 이미 휴메딕스하고 한국 파마에 기술 이전이 됐고요. 해외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통증 치료제도 개발 중이라고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GB6002는 로피바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 성분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3일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수술후 통증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통증 관리 때문에 계속 진통제 맞거나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이것도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야,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파이프라인 개발과 함께 그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소식도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그 베링거 인게라임과의 계약이 좀 강조되어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은 이 플랫폼 기술 자체의 가치 그리고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하고는 지난 1월에 처음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새로운 펩타이드, 그러니까 단백질보다 좀 작은 아미노산 사슬로 된 치료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이노램프 기술을 적용해서 장기 지속형 제형으로 만드는 공동개발 계약이었습니다. 아, 공동 개발. 그런데 7월에 추가 계약으로 협력을 확대했다고요? 그게 중요한 건가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계약을 하고 불과 6개월 만에 협력을 확대했다는 거는요. 그 초기 공동 개발 결과가 꽤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시사하는 걸 수 있거든요. 단순한 공동 개발을 넘어서 나중에는 이 기술 자체를 베링거 인게라임의 이전, 즉 라이센스 아웃할 가능성까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오,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네. 그리고 리포트에서는 또 다른 글로벌 B사와도 신규 펩타이드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까지 성사된다면 뭐랄까 이노램프 기술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자체의 혁신성도 그렇고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들어보면 정말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뭐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청취자님께서 이 정보를 접하실 때 어떤 점들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까요? 리포트에서도 몇 가지 점검 포인트 같은 걸 짚어주고 있던데요. 현재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일상 전후에,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아, 초기 단계라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뜻이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죠. 앞으로 진행될 임상 2상, 3상에서 이 약물들이 정말로 목표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장기간 투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노램프는 약물 효과를 높이려고 첨가제를 쓰고 또 염증을 막으려고 항염증제를 같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복합적이네요. 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초기 임상 결과가 좋아도 후기 임상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뭐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그렇군요. 기술 경쟁 측면은 어떤가요? PLGA 미립구 기술을 가진 곳이 여기 G2G 바이오뿐만은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PLGA를 이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은 뭐 여러 기업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노램프는 막요화법이라든지 연속용매 제거, 고함량 기술, 염증 억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선점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경쟁 기술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임상 결과하고 상업화 속도에서 경쟁 우위를 증명해야 하는 거죠. 결국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군요. 그렇죠. 물론 베링거 인겔하임 같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은 기술적인 차별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환경은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포트에는 그 투자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투자 조언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보의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언급은 필요할 것 같네요. 아, 네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증권사 리서치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관점의 정보가 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G2G 바이오가 최근에 8월 14일이었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전에 투자했던 벤처캐피털 같은 기관들 있잖아요. 그 보유 지분 한 39.2%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1개월 보호 예수 기간이 9월 15일에 끝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 보호회수 해제? 네, 보호예수가 풀리면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하지만 이건 뭐 투자 추천 이런 게 아니라 보고서에 포함된 시장 교인에 대한 정보 전달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G2G 바이오의 이노렌투 기술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PLGA 미립구를 활용해서 약효를 오래 지속시키는 기술인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균일한 미립구 제조, 높은 약물 함량, 안정적인 초기 방출, 그리고 그 염증 반응 억제, 이런 기존 기술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당뇨, 비만, 치매, 통증 같은 만성질환이나 좀 관리가 까다로운 질병 분야에서 월 1회 주사라는 획기적인 편의성을 제공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베링거 인겔하임 같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은 이런 기대감을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초기 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이 대부분이고 또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 질문이요? 어떤 거죠?
네, 만성질환 관리에서 환자가 처방대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 이걸 복약 순응도라고 하잖아요. 이걸 높이는 게 치료 성공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이노램프 같은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이 만약에 당뇨나 치매 외에 또 다른 질병 영역에 적용된다면 과연 어떤 분야에서 가장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다른 분야라면 뭐 예를 들면 정신질환 치료라든지 아니면 예방 백신, 또 희귀질환 관리 같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